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14일 새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압도적 대응을 경고했고 일본 정부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15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VU의 질문에 북한의 1월 1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미국이 대북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압도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직접적 도발을 감행하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라는 원칙을 통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 즉각 포착하여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 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소 500km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극초음속 무기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昨日発射されたミサイルは中距離弾道ミサイル、旧弾道ミサイルだったと推定をしております。その上で北朝鮮の発表の一つ一つ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が、発射されたミサイルが極超音速兵器であったかも含めてですね、これ以上の詳細については防衛省において分析中でございます。 특히 북한이 향후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추가적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감시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최근 탄도미사일 이전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동맹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장관은 15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관련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의 무인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의존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폭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세계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혼란스러운 중동 상황 등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인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셉스 장관은 그러면서 영국은 동맹의 준비태세 보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육해 공군 소속 2만여 명의 군인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훈련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이 북한과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너라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모든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가까운 장래에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14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아 외무부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16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군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국방부는 당시 검증단이 남긴 기록을 점검하고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보고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며 한국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르게 GP 복원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북한이 지하 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9.19 합의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도균 국방대변인은 이날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 제기와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현장 검증단에 땅굴 탐지 전문가가 포함돼 있었고 레이저 측정기 등 장비를 가지고 검증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 밀매 조직과 자금 세탁을 위한 지하 금융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라자루스 그룹 등 해킹 조직이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등 일대에서 마약 범죄 조직들과 자금 세탁망을 공유하는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금 8,100만 달러를 돈 세탁하는데 필리핀의 카지노가 이용된 사례 등이 담겼으며 유엔은 블록체인 데이터와 사건 정보 등을 분석해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동남아 지역의 카지노들과 국제당국의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역내 조직 범죄에서 핵심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